중국 대륙이나 대만 사람들에게나 순원은 국부로 존경받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미국에 가서 자수성가한 형의 도움으로 어려서부터 서양의 발전된 사회와 민주주의를 경험한 순원. 하와이에서 돌아온 후 의학을 전공하고 의사가 됐지만 다시 하와이로 건너가 중국 혁명을 위한 흥중회를 결성, 이듬해 홍콩에 흥중회 본부를 설치하면서 혁명가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되면서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해 임시 대통령의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양보도 했고, 군벌들을 타도하기 위해 또 다른 군벌들과의 합작도 해봤지만 그의 명성만 필요했던 탐욕스러운 군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상하이로 쫓겨납니다. 1919년 5.4 운동으로 북양정부의 힘이 빠지면서 순원은 다시 한번 혁명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먼저 중화혁명당을 개조해 국민당을 창설했고, 광동 군벌과 광저우에 제2차 군정부를 설치하고 비상대총통에 취임합니다. 이후 정식 대총통으로 2차 호법운동을 전개했지만 1922년 군벌 내 쿠데타로 축출당하면서 또다시 상하이에서 쫓겨납니다. 두 번이나 군벌들에게 쫓겨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순원은 군사력이 없는 혁명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순원에게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소련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공산주의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순원. 하지만 순원은 중국 혁명을 위해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했던 상황이라 소련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인기 있었던 소련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원은 1922년 소련에서 온 요패와 면담 후 순원 요패 선언을 발표합니다. 1923년 광저우로 돌아온 순원은 육해군 대원수에 취임한 후 장체스를 소련에 보내 소련식 군사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반년 만에 들어온 장체스 황푸 군관학교를 세웁니다. 또 소련은 보로딘을 보내 국민당의 정당 조직과 이미지 전략, 마케팅 방법, 포퓰리즘 등 국민당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공합작을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을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문제였지만 각 당의 당원 숫자 차이가 워낙 컸기에 공산당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 국민당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순원은 공산당원이라도 국민당의 강령과 규칙에 찬성하면 같은 편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산당 입장에서도 300여 명의 작은 숫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국민당에서 활동하면서 국민당을 숙주로 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기에 공산당이면서 국민당원인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튼 1924년 1월 광저우에서 국민당 제1회 전국 대표회의가 열려서 국민당이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제1차 국공합작이 시작됩니다. 국공합작은 순원의 삼민주의를 기본으로 연소용공, 부전운공이 원칙이었습니다. 순원의 혁명을 위해 절실히 원했던 군사력은 장제스가 교장인 황푸 군관학교의 군사교육을 통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1924년 9월 순원의 국민당은 북벌을 위한 군사행동을 준비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차오쿤 회선으로 알려진 희대의 부정선거로 군벌 간의 전쟁이 발생했고 혁명의 명분도 갖춰진 상태라 순원은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925년 3월 순원이 사망합니다. 중국 내 반군벌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순원이 사망하자 국민당은 좌우파 간의 극심한 대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당 2차 전체회의에서는 황포 군관학교 교장이었던
장제스가 중앙위원에 선출됩니다. 장제스는 순원의 뜻을 이어받아 즉시 북벌을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공산당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습니다. 광저우에서 열린 국민당 2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소련의 지지를 받고 있던 국민당 내 좌파의 반대로 장제스의 북벌 주장이 부결되면서 국민당 내 좌우파 간 상호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1926년 3월 20일 중사남 사건이 터집니다. 공산당원이자 해군국 대리대표인 이지령이 국민당의 군함인 중사남을 황푸로 회항시키자 장제스는 이를 자신에 대한 구테타로 간주하면서 이지령을 비롯한 공산당원과 소련 고문을 체포하고 연금시키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중사남 사건으로 타격을 받은 공산당, 그러나 타협을 원한 스탈린의 명령으로 국공합작을 유지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1926년 7월 9일 장제스는 제국주의와 매국 군벌을 타도하여 인민의 통일정부를 건설하자라는 구호로 북벌을 시작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약한 군벌들의 저항, 북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점령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배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수의 공산당원들이 장악하고 있던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와 국민정부위원회 임시연석회의는 중앙당부와 국민정부를 무창에 둘 것을 결의합니다. 장제스는 우한 국민정부에 대항해서 난창의 임시중앙정치회의를 구성합니다. 우한 정부는 장제스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중국 공산당도 순원의 3대 정책을 위반했다고 공격합니다. 상해에서는 저원라이 등이 이끈 상하이 노동자들이 3월 21일 총파업에 이런 과격한 노동자 혁명의 불안을 느낀 장제스는 상하이의 폭력 조직인 청방과 홍방의 노동자 규찰대 습격을 계기로 해서 동록의 명사를 상해로 진입시키면서 공산당원과 노동자들을 무차별 진압합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공산혁명을 수행하느냐 아니면 국공합작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그리고 국민당 우파는 공산당과 합작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공합작을 유지하라는 코민테른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었지만 급진적인 상하이 총파업의 불안을 느낀 우한 국민당 정부가 반공 노선으로 기울면서 국민혁명의 통치권은 국민당에 있다고 선언하는 등 탈공산당화하자 중국 공산당은 국민정부에 참가하고 있던 공산당원들에게 철수를 명령했고 4월 15일 난창 국민당 정부도 용공정책에서 반공정책으로 전환하면서 1924년 1월에 성립된 제1차 국공합작은 3년 4개월 만에 깨지고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대립과 투쟁이 막이 열리게 됩니다. 국공합작이 깨진 후 중국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진행에 따라 무장 봉기 노선으로 급선회했지만 국민당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계속 실패합니다.